358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보온제입니다. 보온제라고 하는 개념은 속에 따뜻한데 겉으로 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온도를 보호해준다. 증기관 같은 경우 속에 뜨거운 증기가 흘러가면 증기가 식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증기를 보온해준다.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단열이라고 하는 경우는 열의 흐름을 차단한다.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안쪽으로 스며드는 열을 차단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보온제든 단열제든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속에 차가운 것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뜨거운 열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속에 뜨거운 것이 흘러간다. 그러면 어때요? 저 뜨거운 열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결국에는 보온제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자고로 열이 많이 못 빠져나가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온제가 이제 구비 조건이 있겠죠. 어떤 것이 좋을까? 보온제 구비 조건은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만 추려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째, 가벼워야 돼요. 시공을. 가볍고 시공이 용이해야 돼요. 시공하기 불편하면 안 돼. 보온 효과가 물론 좋게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시공하고 나서도 강도가 있어야 돼요.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해야 됩니다. 배관 자체를 또는 어떤 기계 자체, 장치 자체, 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려면 하고 나서도 괜찮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핵심인데요. 열을 전달을 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열이 차단되겠죠. 자기가 열을 빨리빨리 전달해버리면 어때요? 열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는 거, 그런데도 가벼워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딜레마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서도 가벼워야 되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속에 내복을 입을 때 보온 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복 가운데서. 그래서 누빔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빔식으로 해서 공기층이 들어있는 내복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선전에. 그죠? 공기가 열 전달을 안 해요. 공기가 잘 열 전달을 안 씁니다. 공기는. 그래서 가벼운데 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미세한 공기층이 많아야 돼요. 미세한 공기층이, 단열재는 어떤 종류든 간에 미세한 공기층이 많으면은 그 공기가 퍽퍽 공기방울이 있으면은 열 전달이 일단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벼워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기공층이 많아야 돼요. 공기층이 많아야 돼요. 공기층, 기공층이라고 그래요. 이게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없어야 돼요. 보온제가 자꾸 물기를 빨아들여서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은 보온 효과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리털 파카 입고 있어요. 오리털 파카가 따뜻한 이유는 오리털 틈새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어때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털 사이사이가 빈 공간이 공기층이 많아서. 근데 이게 옷이 속에 아무리 내복 좋은 거 입고 아무리 파카 좋은 거 입어도 다 젖었어. 안쪽 바깥쪽으로 물이 축축하게 젖었어. 보온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습기를 빨아들이고 막 물기를 머금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 성질이.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달률은
변화가 될까? 첫째,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줄어들어요. 감소.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커지겠죠. 많은 열이. 두 번째로는 공기층이 많을수록 열 전도율이, 열 전달률이 줄어들어요. 공기층이 미세한 공기층이 많을수록 열 전달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을수록,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기가 많으면 열 전도율이 어떻게 돼요? 열 전도율이 증가한다. 열 전도율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이 온도차가 많이 나면 온도차가 많이 나요. 많이 날수록 많은 열이 빠져나가요. 사실 온도차가 적으면 별로 안 빠져나가는데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똑같은 재질이라고 해도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몇 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최고 사용 온도라고 하는데요. 또는 안전 사용 온도. 이런 용어로도 간혹 부릅니다. 안전 사용 온도 또는 최고 사용 온도 이렇게 부르는데 보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예요. 내열 온도. 보온재가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치. 이것을 최고 사용 온도 또는 안전 사용 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 사용 온도가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구분하면은요, 생물체에서 얻은 게 있어요. 생물체.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어진 보온재가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은 게 뭐냐면은 털 같은 거, 털을 가공하는 거예요. 털. 그다음에 가죽 같은 거, 가죽 가공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털이나 가죽 말고 섬유질, 섬유질을 가공해도 돼요. 식물 섬유질, 그 성분인 거죠. 아니면은 식물이 엄청 땅속에 붙여. 지금도 이제 그 원유가 정확하게 생긴 과정은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어떤 원인이 이렇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추측일 뿐이죠. 왜? 식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탄소, 수소 위주로 돼 있더라. 근데 원유도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하고 성분이 어때요? 같더라는 거죠.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유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원래? 식물이 땅속에 묻자고 그냥 참기름 짜듯이 깊은 곳에 공기 안 통하는 데서 밀배시켜서 놓고 나면과 뜨거운 열을 콩 깻묵 짜듯이 이렇게 참기름 짜는 것이다. 엑기스로. 그래서 식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원유도 엄밀히 말하면 식물에서 유래가 된 거죠. 원유로 가공한 거. 원유로 가공하면 이제 엄청 폭이 넓어지죠. 예를 들면 이제 폴리스티렌 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폴 이런 거, 또는 우레탄 폼 들어보셨죠? 우레탄 폼, 폴리스티렌 폼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원유가 첫 출발점이에요. 이걸 가공을 하면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생물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물체에서 나오는 이 보온재는 뭐라고 하느냐? 유기질 보온재라고. 유기질 보온재. 유기질 보온재는 권장치입니다. 100도 이하에서만 사용돼요. 100도가 넘어가면은 보온 효과가 떨어지거나 뭐 굳이 변질이 안 되더라도 보온 효과가 떨어진다. 연전들이 증가하거나 또는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보온재 자체가 시공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보통 100도 이하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좋고, 오히려 차가운 걸 지켜주는 거, 보냉. 보온은 뜨거운 것을 지켜주는 것이고, 보냉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얼음물 넣으면은 얼음물이 안 녹아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보냉이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부르는데, 보온보다는 보냉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유기질 보온제는 100도 이하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펠트류, 그 다음에 텍스류, 먼텍스, 골덴텍스, 그러면 섬유질이죠. 양복 같은 게 보면은 양복 기재 이제 천 같은 경우 무슨 텍스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텍스 그러면은 이제 섬유를 말하고요. 펠트 그러면은 털을 가공해서 압착해서 만든 거예요. 털, 알겠죠? 털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폼류. 류가 붙어 있는 것은 종류다 그런 말이에요. 폼류, 폼은 부속장치 뭐 이거 속리장치 공부할 때 나왔죠. 포밍 할 때 폼 배웠죠? 폼이 뭐라고 했어요? 거품. 그 거품을 압착시킨 거예요. 거품이 뽀글뽀글 있는 걸 압착시킨 거예요. 폴리스틸렌의 거품을 압착시키면 폴리스틸렌 폼. 우레탄 거품을 압착시키면 우레탄 폼. 그렇게 불러요. 폼. 그래서 다 그런 경우는 폼류라고 그래. 폼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유 가공한 거예요. 텍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섬유 가공. 펠트는 어디서 나온 거야? 털이 낚아준 가공해서 미세한 털 같은 경우 어떻게? 압착하는 걸 따뜻하게. 알겠죠? 이제 그런 종류가 펠트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에 직접 나무 자체를 통째로 쓰는 것도 있어요. 나무. 코르크 나무 아시죠? 포도주 병막에 쓰는 거. 코르크 막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코르크가 그 재질이 꼭 고무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뽀개면 뽀개지는데 속에 다 공기층이 들어있어요. 공기층이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이제 강도가 약하잖아요. 무르잖아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할 수 없을까? 강도를 좀 부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옷을 뿌은 게 있어요. 코르크, 생 코르크를 어떻게? 뿌은 거. 자, 석탄을 뿌면은 뭐예요? 코프스 그렇게 말하죠. 나무를 뿌면은 숯 그렇게 말하죠. 뿌면 어떻게 돼요? 탄화가 돼요. 나머지 성분이 날아가고 고정탄소만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탄화 코르크라고 해요. 알겠죠? 탄화 코르크. 생 코르크 나무의 섬유 재질을 어때요? 탄화시킨 거, 성형해서 탄화시킨 거. 그러면 이제 탄화 코르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유기질 보온제고요. 유기질 보온제는 대체적으로 100도 이하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시험 문제는 유기질 보온제는 100도 이하, 주로 온도 이거. 그 다음에 종류 구분하는 것, 종류. 펠트 종류에 속한다. 털, 가죽. 그 다음에 텍스, 섬유질에 속한다. 그 다음에 원유나 기름 가공하면 뭐 폼자가 붙어 있다. 폼자가 붙어 있는 종류들. 우레탄, 폼, 시로폴, 뭐 자고 이런 종류들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나무를 뿌은 거, 하나 코르크 이런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가 아니야. 생물체가 아닌 거. 즉 뭐 바위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이런 걸 녹여서 어때요? 가공을 해. 녹여서 가공을 해. 녹여서 노즐로 분사를 해. 고속 분사. 그럼 압력이 팍 떨어지면서 그 액체가 어떠냐? 거품으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 피 막히듯이. 그럼 그걸 가공을 해요. 빻아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성형한다든지 아니면 흙 자체를 가공한다든지 자고로 그런 종류. 녹여서 가공, 배우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흙을 사용하는 또는 흙 종류를 사용해요. 흙에서도 공기층이 많은 흙 그런 종류 이겨서 반죽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이제 바위 암석 이런 종류니까 유리 같은 거 유리 녹여서 유리를 섬유질로 뽑아내. 유리를 섬유질로 뽑아내면 유리가 글라스, 섬유가 이제 울, 텍스 또는 울인데 글라스 울 그렇게 말하고요. 글라스 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글라스 울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은 뭐냐 생물체가 아닌 거. 이것은 무기질 보온제라고. 무기질 보온제는 100도씨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100도씨 이상에 다 사용돼요. 어떤 경우 이제 막
화염에도 견딜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타일처럼 되는 세라믹 같은 종류. 세라믹도 보온재 중에 하나입니다. 단열재 중에 하나예요. 그 우주 왕복선 보면은 지구 이렇게 관통하고 들어올 때, 지구 대기권 뚫고 들어올 때 어마어마하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주 왕복선이 기본적으로 금속 종류인데 그것이 안 녹으려면 어차피 별똥별 떨어지면 지구 대기권 통과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우주 왕복선 속에 우주인이 훈제 되면 안 되잖아요. 훈제 정도가 아니지 시커멓게 연탄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려면 열을 차단해야 돼. 마찰열, 공기 마찰열. 그러면은 우주 왕복선 앞대가리 앞부분에 딱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단열재도 보통 단열재면 안 돼. 불에도 견뎌야 돼. 그런 경우는 이제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는 단열재를 써요. 세라믹, 타일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 콜롬비아 온가 그 왕복선 중에 하나가 왕복선 그 앞대가리에 타일이 그 한 조각이 떨어지고요. 손톱만한 타일 한 조각이 단열재죠.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우주인지 생명이 죽을 거 있는 사건이죠. 주로 이미 대기권 통과해서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 큰 덩치 큰 건데 손톱만한 것이 발견된 대단한 거죠. 그 카메라로 계속 관찰했다는 기술 자체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그 공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 뛰어가지고 땅바닥을 봐도 타일 한 조각도 볼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군사위성 같은 거 어마어마하겠죠. 카메라에. 근데 그게 왜 위험해요? 그 자리만 녹겠죠. 단열재가 아무 데 있으면 거기 쇠가 녹을 거 아니에요. 앞대가리가. 녹으면 그 마찰열이 2000도, 3000도 되는 열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침입하면 완전 속에는 통구이지. 나중에 껍질만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냐 안 죽냐 그래서 다행히 온도 상승은 됐는데 속에는 안전했죠. 아주 깜짝 놀라요. 거기서 폭발한 것만 아주 위험하죠.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열이 싹 들어가고 다 녹아가지고 들어오면 속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도 보온재 단열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관리에서는 배관 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기본 원칙. 배관 후에 뭐냐면은 내부 청소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가스관 같으면 청소하는 거 뭐예요? 클리닝 피그라고 있잖아요. 청소한 다음에 뭐예요? 방청이 뭐죠? 방청 도장을 하죠. 방청. 녹방지죠. 녹방지.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발라주는 거죠. 보온 시공 해야 돼요. 열손실 나가야 돼요. 특히 이제 이렇게 열에 관련된 배관들, 에너지에 관련된 배관들, 기본적으로 보온 시공이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따라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따라붙는다는 것은 2차 실기 주관식에서 어쩐다. 출제 비율이 높다 이런 소리죠. 그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측정을 해봐서 온도차라든지 이런 거 열량이 얼마나 빠져나가는가 측정을 해서 보온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봐라. 2차 중간식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이 학번에도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중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100도 이상이고 일반적으로는 450도 이하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이상인데 일반적인 무기적은 일반 보온재 그러면 약 450도까지 사용이 되는 것을 일반적인 보온재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온재 그러면은 유기질을 뜻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예요? 흔한 게 무기질을 뜻하고 일반 증기배관이나 모든 배관들이 다 100도 이상 이렇게 뜨거운 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온재 그러면 무기질 보온재를 말합니다. 뭐 이런 종류는 지금은 이제 뭐 사용 금지 현장에서 이제 전 들어가지만 성명 뭐 이런 거 종류 있고요. 그다음에 규조토 흙이죠. 흙을 이겨서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규조토 이런 거. 글라스 이런 거. 뭐 등등등 이제 보면 세라믹 마지막 이런 거 종류가 있고요. 종류가 많이 있죠.
자, 문제를 이제 풀면서 대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보온제 선정할 때 고려할 조건이 아닌 것. 부피나 비중이 작을 것, 보온의 능력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클 것. 그러면 틀렸죠. 열 전도율이 크면 보온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지. 3번이 틀린 말이죠. 27번. 보온 시공할 때 주의사항으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로 보온제하고 보온제 틈새는 되도록 적게, 완전히 밀폐가 되게, 배관이 딱 되도록, 밀폐되도록 할 것. 답은 겹친 부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을 피해서 부착할 것. 답은 테이프 감기는 물, 먼지, 침투를 막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리는 것이 좋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요. 라번 보온의 끝 단면은 사용하는 보온제나 보온 목적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보온제를 시공하면은 보온제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제가 흘러내리지 않거나 또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고요. 그 테이프는 되도록이면 속에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색깔로서 표시해서, 증기가 흘러가면 빨간색 테이프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냉수가 흘러가면 파란색 테이프로 감아주고, 온수가 흘러가면 노란색 테이프로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속에 들어있는 유체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연료 배관은 원칙이 보온제를 씌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연료 배관은. 알겠죠? 연료 배관은 노출 시공. 그러니까 이제 보온제 시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감는다고? 보온 테이프를 감아요. 보온 테이프. 테이프를 감는데, 테이프를 감을 때 증기관은 뭔 셈을 한다고? 적셈을 한다고요. 두 번째, 온수배관은 뭘 한다고? 에? 아, 힐자 썼는데. 힐자 썼다 보니까 하얀색? 아니고, 하얀색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같은 거, 산물 이런 게 있겠죠? 청색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뭐 급수나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증기 말고는 이제 공기는 이제 보온 테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기는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고, 겉에 이제 이렇게 씌우면은 얇은 금속판이나 함석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요. 외부를 그냥 둘러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테이프 이렇게 감는다, 진짜 스카치 테이프로 된 걸 감는다, 그게 아니에요. 4번 연료 배관은 어떻게 한다고? 네? 안 한다.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해요. 노출 배관 하니까 색깔을 안 칠해요. 보온 시공을 안 해요. 단지 노출을 하는데 페인트는 칠해요. 도색. 알겠죠? 도색을 하는데 가스관 같은 경우는 뭘로 칠하냐면 항색으로 도색이에요. 도색하고 보온제하고 틀리죠? 네. 도색이란 말이 뭐예요? 페인트 그냥 바르는 거예요. 맨 파이프에다 색깔 구분하고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 관의 유체 표시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색깔을 구분하고, 두 번째, 녹방지. 관을 녹이 안 쓰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이제 다 개관이 끝나고 마지막에 보온 작업이에요. 보온 작업인데, 보온 다 씌우고 나서 테이프로 감아요. 이제 색깔로도 구분하고. 근데 이제 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수직으로 된 관이에요. 위에서 감아 내리면 어찌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알겠죠? 테이프 감아 올려보면 알아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감아 올리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 물기가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로 스며들어요. 근데 밑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이해 안 되죠?
듣고도 지금 그라이도 듣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되는데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이게 테이프예요. 위에서 가만 내려 이렇게. 자, 이게 가만 내렸어. 가만 내렸어. 테이프 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가 경계선에 있어서 물기가 있으면 이 사이로 스며들겠죠. 네. 근데 밑에서 감아 올려서 거꾸로 돼 있어. 물기가 오면 어때요? 틈새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으로 흘러버리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위에서 밑으로 가만 이렇게 가만 내려오면 어때요? 틈새 이 부분이죠? 물기가 있으면 이 사이로 스며든다고, 소옥으로 스며든다고. 이렇게 되면 어쩐다고? 밑에서 딱 감아 올렸으면 물기가 묻으면 어때요? 밑으로 흘러버려요. 이해됐어요? 네. 네, 이 수직관은 밑에서 감아 올린다. 위에서 내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테이프 좀 감아라 그러면 막 두서없이 막 그냥 두두두 목소리가 감아 놓으면 안 돼요. 아, 이 종이 한 장 버렸네. 우리나라에 펄프가 안 나오면 다 수입하는 거. 100% 종이 수입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이 나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펄프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 녹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건축자들이 쓰는 것이 펄프용으로 쓰는 건 대부분 동남아나 이런 데서 수입합니다. 수입합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죠. 열대우리 깎아내는. 그래서 이제 테이프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 위에서 밑으로? 아니죠. 어디요? 밑에서 위로 방향을 감아올린다. 이거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27번은 3번이 틀렸죠?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감아내리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설명이고요. 28번. 보온제 일반적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1번 비중이 크고 비중은 크면 안 돼요. 뭐죠? 가볍다는 말은 뭐가? 비중, 무게가 가볍다 이런 소리죠. 무거우면은 지금 이 바로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배관의 지지물 하중이 너무 무거우니까 처지지 말아서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 배관이 너무 무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서포트나 행거 이런 데가 힘이 무리하게 많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비중이 크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틀린 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장시간 사용해도 변질되지 않을 것, 시공이 용이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열 전도율이 작을 것 맞습니다. 29번 보온제가 갖춰야 할 조건 설명으로 틀린 거,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부피 비중이 커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비중 작아야죠. 비중이 작아야 돼. 그리고 부피도 되도록이면 작은 게 좋아. 왜? 슬림하게 보온을 했는데 아주 보온 효과가 뛰어나. 따봉이야. 겨울철에 여러분들 옷 입는다고 쳐봐요. 추워서 좀 보온을 좀 해야 되겠어. 근데 옷이 시원찮아. 보온이 안 돼.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이만한 트럭만한 것이 막 굴러다니는데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보니까 이불을 한 3채 둘러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슬림하게 저 사람 4번만 입은 거야. 뭐야 겉에 옷 하나 얇게 걸쳤는데 알고 보니까 따봉이야. 우주인들이 입는 옷이야. 뭐야 보온 효과 뛰어나네. 방사선도 막아준대요. 거짓말이고요. 자 그러면은 비중이 커야 된다는 생각 틀리죠. 나머지는 맞고요. 강도가 있어야 된다. 흡수성,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낮아야 된다. 없어야 한다. 맞죠? 30번 단열재 구비 조건을 맞는 것. 보온재나 단열재랑 같아요. 가번 비중이 커야 한다. 틀렸죠? 이거 맞는 거 골라라는 거예요. 이 맞는 거. 나번 흡수성이 커야 된다. 틀렸고요. 가연성이라는 데는 안 되죠. 열 받으면 타버리면 안 되겠죠? 열전들이 작아야 된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는 유기질, 무기질 종류 구분하는 거예요. 유기질은 안전 사용 온도가 100도 이하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무기질은 100도 이상에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450도 이상이 아니고 450도 이내에 사용돼요. 알겠죠? 450도까지 일반적으로 이상이 아니라 보통 이내. 450도 초과가 되면은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범위가 대부분 450도 좀 이쪽 안쪽이에요. 범위가. 자 그래서 이상자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아니고 450도 이내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반용 보온제 뭐죠? 성면, 규조토, 질소, 규산칼슘, 안면. 이게 이제 보통 450도 내외 그 약간 안쪽 범위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위입니다. 성면, 규조토 제일 많이 쓰이고요.
질석 규탄칼슘 안면보다도 성면 규조토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일반적으로. 자, 31번. 다음 중 보온제 종류가 아닌 거. 콜크, 규조토, 기포성 수지. 기포성이 뭐냐면은 공기층에 있는 수지, 합성 수지 이런 것을 말해요. 콜크 사용하고요. 유기질이죠. 규조토 사용하고요. 제겔콘은 뭐냐면은 온도계 일종이에요. 내화벽돌이에요. 내화벽돌인데 내화벽돌을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온도계.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은 이렇게 평면에서 어떤 내화벽돌을 하나 개발했어.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경사지게 받침대에다 받쳐놓고 제겔콘을 이렇게 받쳐놔요. 내화벽돌도 이렇게 받쳐놔요. 두 개가 어떻게 틀리냐? 이건 콘이에요. 뾰족한 원줄. 여러분들 보면 브라보 콘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콘 모양으로 생겼다. 지거라는 회사에서 제겔, SEGR, 지거 또는 독일 발음으로 제겔 이에서 개발된 거기에서 시작된 이 콘이에요. 콘 모양의 내화벽돌이에요. 근데 이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속에 어떻게 뭔 재료를 버무려서 이렇게 벽돌을 꽂는가에 따라서 견디는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K26호이라는 제겔콘을 사용하면은 그 제겔콘은 1580도까지 견뎌요. 넘어가면 이게 휘어요. 녹아서. 그럼 내화벽돌을 하나 새로운 제품을 어떤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이 내화벽돌이 도대체 몇 도까지나 견딜 수 있을까? 비교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다 넣어놓고 불을 가하면은 요건 녹아내리는데 이건 끄떡없어. 그러면 이것은 뭐냐? 1580도 이상 견딘가 보다. 이게 내화벽돌의 성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제겔콘. 단열재 보온제가 아니고요. 이건 산업기사에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능사기가 보기가 나와있네요. 자, 32번. 다음 보온제 중 유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것. 규조토, 유리수며, 유리섬유, 탄산방울이 무기질이고요. 코르크, 나무죠? 코르크 나무. 식물에서 나온 것이니까 유기질이 코르크 4번이 답이 되겠죠. 33번. 합성 수지나 고무질 재료를 사용해서 다공질은 공기층이 많은 거죠. 이런 제품으로 만든 것이고 열 전도율이 극히 낮고 가볍고 흡수성은 좋지 않지만 굽힘성이 풍부해 잘 구부러져.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합성 수지나 고무질 재료를 사용해서 구멍이 층이 많은 걸로 만든 것이다. 이제 이게 기포성 수지다. 기포성 수지. 자, 34번. 다음 중 유기질 보온제에 속하지 않는 것. 펠트 종류, 코르크 종류, 그 다음에 폼류. 폼이 뭐예요? 폼. 거품이라고 했죠? 네. 폼이 영어로는 폼이고 이걸 뭐냐면 기포성 수지라고. 기포성. 거품. 포가 거품포예요. 한자로 알겠죠? 공기 거품층이 많은 것. 기포성 보온제. 이런 것은 전부 다 폼류예요. 그래서 세라크 울이 유기질 보온제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미네랄 합성 섬유를 말합니다. 미네랄 합성 섬유. 세라믹 울이라고도 하고 세라크 울이라고 합니다. 35번. 다음 중 유기질 보온제에 해당하는 것은 성면, 앞면, 규조토는 흙이라든지 돌을 가공한 거고요. 코르크가 유기질이죠. 코르크. 36번.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무기질. 펠트 아니고요. 코르크 아니고요. 기포성 수지 아니고. 이건 다 식물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규조토가 흙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답이 되겠죠? 37번. 다른 보온제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낮고 500도 이하 정도의 파이프나 탱크, 연소실 벽 등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규조토예요. 규조토. 파이프나 탱크, 노벽, 즉 증기관 같은데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조토입니다. 규조토. 앞면 글라스로 펠트 이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보온제 중 안전 사용 온도, 최고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무기질과 유기질이 있는데요. 무기질과 유기질 중에서 어떤 것이 낮은 온도예요? 유기질이 낮죠? 네. 유기질이 낮다 그러면 유기질 찾으려면 펠트, 팩스, 폼 들어간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겠죠? 폼류, 경질, 폼, 라버, 보온통.
말 길게 돼 있는데 폼자 들어가 있어요. 폼 잡지 말고 답이에요 이거. 이게 유기질이고요. 나머지 탄산 마그네슘, 규산 칼슘, 글라스울 전부 다 돌 가공하고 유리 가공하고 흙 가공하고 이런 종류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것은 무기질이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온도 다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 덩어리로 구분해야 돼요. 39번 다음 보온제 종류 중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이니까 뭐예요? 뭘 골라야 돼? 유기질 골라야겠죠. 펄라이트, 탄화코르크, 글라스올, 내화 단열 벽돌. 그럼 뭐겠어요? 탄화코르크. 유기질이겠죠? 탄화코르크. 코르크 나무에. 이건 타버려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겠죠? 유기질은 다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불 붙어버려요, 이거. 스티로폴 어때요? 불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섬유질 불 붙을 거 아니에요? 털업 불 붙을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고 가연성 물질이죠. 근데 여기는 무기질은 가연성이 아니에요? 가연성 아니에요. 여기. 안 타는 거예요. 유기질은 뭐예요? 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뜨거워지면 타는 것들이에요. 가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사용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번. 보온제를 유기질 보온제, 무기질 보온제 구분할 때 무기질 보온제에 해당하는 거. 펠트, 코르크, 폼, 기본 수준인데 폼이네? 아니에요. 폼은 폼인데 글라스 폼이에요. 글라스가 뭐예요? 유리죠. 유리로 폼 잡은 거니까 유리가 생물체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여학생 이름이 유리라 그래도 그 유리 안 나와요? 유리로 만든 폼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레탄 폼이나 폴리스티렌 폼 같은 건 모르고 글라스 폼은 무기질이죠. 41번 글라스 울의 보온통이 있는데 글라스 울 재질은 안전 사용 온도가 몇 도냐? 이게 이제 앞에 39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7번에도 나와 있죠. 해설에도 300도. 글라스 울은 300도까지만 사용된다. 무기질인데도 조금 낮죠. 네, 무기질인데 좀 낮다. 여러분들 유리컵 어때요? 뜨거운 물 넣으면 너무 뜨겁죠? 유리 재질이 좀 그렇다 이거죠. 고온대 폭발이 있지만은 고온에 사용하기는 어려워요.